2021년 8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4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영상 기록으로 내가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복장이 내가 그 출퇴근하는 복장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제 좀 우리 부산 시민들이, 또 김해 시민, 부산 시민들이 내 모습을 한번 보고 조금이라도 허경영 우리 총재님을 조금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늘 입고 이렇게 다닙니다. 정말 그 하루가 24시간인데 너무 볼 게 많아요. 나는 워낙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엄청 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유튜브 강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다 봐야 되는데 실제 뭐 보고 싶은 것에 10분질도 못 봐요. 10분질도 못 본다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아이고, 오늘 뭡니까, 퇴근하면서, 이제 버스 안에서, 삼삼 공약을 쭉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잘잘잘잘 다 외웠는데, 또 지금 생각하니까 또 가물가물해요. 이래가지고 참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이제 쉽게 말해서 뭐 또 딴 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삼삼 공약을 조금 이제 생각을 안 했더만은 많이 떠덩거리고 그러네요. 참네. 이거 참 삼삼 공약도 다시 한 번 다 봐야 되고, 또 요즘 내가 이렇게 좀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열린 공감 TV라고 있어요. 열린 공감 TV. 이분이 김도일 작가하고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하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일체 이분들은 가만 보니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딱 공정한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딱 공정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더라고. 열린 공감 TV라고. 그래서 거기서 볼만한 내용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히 물론 거기서 윤석열 씨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의 부인이죠. 김건희가 어떤 사람이다. 또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어떤 사람이고, 최은순한테 이제 이렇게 윤석열이 장모한테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제일 크게 당한 사람이 정대택 씨죠. 그리고 노덕봉 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윤석열의 지금 이제 부인하고 같이 인연을 맺었던 남자들이 있죠.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내가 이야기해도 전혀 그런 거는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 씨나 김건희 측에서 명예훼손이라 그러나, 그런데 그럴만한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인터넷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양재택 변호사, 그 당시에는 이제 검사였고 지금은 변호사죠. 그분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SBS 이제 아나운서 김범수하고의 관계, 그리고 윤석열하고의 관계, 그런 것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늘 저녁에 식사하면서 내가 TV를 보니까 윤석열 씨가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가 봐요. 그리고 곧 부른다 그러는데, 부르는 내용이 첫 번째가 옵티머스 사건을 윤석열 씨가
그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인가 하여튼 간에 뭐 자기가 있을 때에, 자기가 고위직으로 있을 때에 그 옵티머스 사건을 좀 이렇게 무마를 시켜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피해가 엄청 작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크게 벌려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선의의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많아요. 한 5천억에 대한 것이 피해가 생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피눈물 나는 돈이지,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돈이 다 이제 정발돼 버렸으니까. 그 돈이 이제 어디 흘러갔는데, 이낙연 씨의 이제 그게 이제 선거 자금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여튼 이런 문제를 열린 공감 TV에서 전부 다 밝혀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열린 공감 TV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실정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봐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봐야 되고, 또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강의도 말이에요. 지금 이제 최근에 거야 다 듣고야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들을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런 것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손도 못 대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치 평론가들이 있죠. 정봉주 씨나 김용민 씨, 그리고 이제 이동영 작가, 그리고 새날. 여기서 이제 막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제 다 못 보고, 우리 여기 부산광역시당에 있는 카톡에서 올라온 중요한 내용, 경남도당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어록방 뭐 이런 것도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못 본단 말이에요. 워낙 바쁘니까. 참 하루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에 10분질도 못 보는가 봐요. 참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참 이거 워낙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으니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유튜브 보면서 자고 잠은 잠깐이라도 자야 되니까. 안 자면은 안 되니까. 아이고 그렇네요. 이거 비가 이제 조금 오니까 비를 조금 맞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그게 강정산에 대한 의혹을, 그 강정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진인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뚜렷하게 이제 뭐 성인이다 진인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강정산 하면은 이제 나는 하도 이제 세뇌를 당했다고나 할까, 이거는 뭐냐니까, 강정산에 대해서는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신 미륵 좀 부리시며 3개 대권을 주재하옵신 상제님이시여 이렇게 하거든. 미륵 좀 부리시며 3개 대권을 주재하옵신 정산 상제님이시여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이 그 강정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신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세요. 하여튼 그런데 그 강정산 그분 진인이라 해야 되나, 한때는 나는 이제 우주의 최고신 상제님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강정산 상제님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한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냥 강정산 진인 또는 성인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강정산 탄원 스님 말대로 강정산 선생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그분이 남긴 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내가 지금 앞으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면은 더 이상 직장은 안 다니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당금이 나오니까 배당금 받고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도 받고, 물론 받으면은 또 이제 완전 천사를 또 그것도 해야 되겠죠. 물론 빚 있는 거 빚도 좀 갚아야 되고, 하여튼 생각 중입니다. 하는데
여하튼 뭐 회사는 그래 안 나가더라도 될 것 같아요. 돈은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축복을 뭐 안 해주신 분들은 또 많이 해야 할 것도 있고, 명패 안 해주신 분도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써야 될 곳이 많이 있죠. 또 이제 이렇게 뭐 배당금도 좀 못 와가지고 막 궁극적으로 가서는 완전 천사도 또 받아야 되고, 지금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는 지금 그 회사에서 하루에 내가 출퇴근 아침 새벽 5시부터 여기 갔다 오면은 저녁 7시니까 한 14시간 정도를 이 직장이 메이니까 이 시간을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전략을 해서 안 다니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부하는 데 치중을 해야 되잖아요. 치중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정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의록은 그게 제일 주안점으로 봐야 되죠. 조금 전에도 보니까 그 고평기 실장님께서 의록방에 보니까 그 하일라 할아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고 난 이래로부터 거기 뭐야 그 하여튼 최근에 이제 아담까지 아담의 이제 15대가 이제 하일라 할아버지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하여튼 거기에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류 역사, 세계사와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박윤서 선생님의 견해 이런 것도 다 들어보고, 또 기타 이제 제야 사학자가 또 주장하는 말이 더 엄청나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진위를 가려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할 것이 뭐냐니까 그 강정산이 이제 정말 어떤 말을 직접 옳게 했는지 이것을 또 이제 공부를 또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하도 이제 부대 가진 놈이 도둑놈이라 해가지고 거의 많이 조작이 됐다고. 그래서 강정산이 이제 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분이 말씀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말씀의 그 핵심, 그 배경, 또 거기에 말한 것의 그 궁극적인 그 정답, 요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100년 가지고서는 택도 안 되고 1000년 가지고도 안 되고 만년 정도 살면은 모르겠어요. 만년 해봐야 또 그것도 얼마 안 돼요. 365만 일밖에 안 된다고요. 1원을 하루로 하면은 365만 원밖에 안 돼요. 만년 정도 공부하면은 다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더 이상 못 앉아 있겠네. 그래, 강정산 그분의 이제 그 말 중에 굉장히 말이 많이 있죠. 그분이 말 중에 그런데 이게 있어요. 거기 이제 연관한 사람은 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러는데, 아이고 거기 뭐야 그 저 인류의 맨 처음에 놓은 것이 네피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네피림이 3억 5천만 년 전인가 이래 나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에렉투스인가, 그리고 이제 네안데르타인,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이브, 그 다음에 뭐 호모사피엔스, 그 다음에 지금 아담. 이거 아마 여섯 번째가 아담이거든. 맞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다 알았다가도 이제 또 뭐 신경을 안 쓰면 잊어버리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상세하게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강정산에 대해서 강정산 선생님이 이제 남긴 말 중에 이거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3인 동행 70리요, 오로봉전 20일이고 7월 7석 3호야 동지 한식 105제, 이런 말이 있어요. 3인 동행 70리, 오로봉전 20일, 7월 7석 3호야 동지 한식 105제.
이 뜻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여러 막 수십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알 수가 있나. 이런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런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동지한식 백오제라는 것이 정확한 뜻이 뭔가, 이제 이것을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고평기 실장님께서 그 이제 그 국격대 가이드에 어떻게 해놓냐 그러면은, 동지한식 백오제를 강정산이 이제 어천, 그 쉽게 말해서 별세했다고 할 수 있고, 같은 말이라도 그렇잖아. 뭐 사망했다 할 수 있고, 또 총재님께서 하려면 말씀을 많이 영면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라 그러나, 하여튼간에 뭐 죽음에 대해서 표현이 여러 개가 있죠. 하여튼 그 강정산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떴다 이 말이에요. 1909년 6월 24일 날 떴는데, 그때로부터 105년 되는 해가 언제냐니까 2014년이라고. 9에서 105를 더하면은 1909년에서 105를 더하면은 2014년이잖아요. 그때 하필 거기 또 가보년이거든. 거기 가보년이야. 그러니까 그 2014년이 가보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이제 105년 우리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강정산 그 선생님의 의록을 대해서도 공부를 내가 또 나눠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물론 저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은 천경이니까 그거를 제일 크게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에 그 말을 이제 스포트 하기 위한 것이 이제 강정산의 가르침이거든. 강정산의 가르침이 상당히 커요. 여기 그 강정산이 이제 서울 경제를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래 저 정벽국 고문님께서 그런 말씀을 잘 적어 놓으셨던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강정산의 제자 가운데에 그 중간에 서울 경자 들어가는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그 김경학 씨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수가 있고, 신경원이가 있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김경학 그분한테는 대학교 도수를 붙여놨다고. 그리고 신경수한테는 수명수를 붙여놨다고. 그리고 신경원한테는 복록수를 붙여놨거든. 그러니까 정 뭐냐 하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지금 그 뜻을 이제 강정산 사후에 나보다 훨씬 더 큰 스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서울경자를 가지고 오는데, 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따르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그 대학교 도수도 붙고 수명수도 붙고 복록수도 붙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게 되면은 그 박식해진다 이 말이야. 대학교 도수가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이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꽤 들은 사람은 웬간한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가장 위대한 스승님으로부터 그 지식을 받으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수명수 도수가 붙어 있으니까 오래 살아요. 또 복록수 도수가 붙어 있으니까 잘 된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해서 돈에 궁핍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건 그렇고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강정산의 말씀 가운데 가벌로 기도해서 이 운수는 원원한 천지 대우님으로 가벌로 기도해서 무기로 후비 지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인 까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이제 가벌로 기도해서 무기로 후비 지나니 무기는 천지 한문이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생각했거든. 하나의 그 미스테리단 말이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동지한식 105제가 1909년부터 2014년까지 거기 105년 맞지? 105년 맞잖아요. 2014년이 가보년이거든. 그러니까
가불로 기도했다는 것은 가보 을미년에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지금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가불로서 기도했다는 것은 2014년, 2015년부터 유튜버가 됐다고. 유튜브 역사를 또 이제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거 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진 것은 2014년, 15년이라고. 그때부터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했다. 가불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 나는 2015년도부터 들었거든. 그때 이제 항상 그 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남아 있어가지고 공부를 내가 숙직 당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많이 봤다고. 그때 기억이 나요. 2014년부터도 본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그걸 봤느냐는 내가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2015년에 본 것은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2014년, 15년에 유튜브가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그때 이제 그와 동시에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알려졌다고. 쉽게 말하면 우성제야가 알려지고 가불로 기도해가지고 무기로 굽이친다는 것은 뭐냐니까 무술 기해년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보 을미 병신년이 2016년, 정유년이 2017년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볼 병정 무기는 무술이 2018년이고 기가 이제 기해년이지. 기해년이 2019년이라고. 그리고 무기로 굽이친다는 것은 2018년, 2019년에 허경영 총재님의 그 기운이 이렇게 막 굽이치는 거야. 이제 무기는 왜냐니까 무기는 천지의 한문인 까닭이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열어주는 하나의 이제 열어지는 한문이다 말이야. 어떤 마을에 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마을이 시작됩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 그게 한문인데 그게 2018년, 2019년이라고. 그래서 2018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미국에 자주 갔어요. 한 10번 이상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때 3번 만났고 무기천지 한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술년에 그러니까 트럼프를 이제 5월 5일날 2018년 5월 5일날 만나러 가고 그때 이제 그 만났다는 그 프레카드가 이제 하늘궁에 걸리고 그때부터 우리 여기에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도수가 폭발적으로 많아졌거든. 그렇다고. 2016년도에는 그 하늘궁 그 기와집이 조그만한 기와집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지금 이제 총재님께서 기가하는 그것도 그나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3분지 2밖에 안 됐거든. 그 3분지 1을 정축을 했다고. 정축할 때가 그게 2017년도에 정축할 때 우리가 크로바라면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제 크로바 총재님께서 행운의 크로바를 따가지고 그 만개를 따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놨다고. 왜냐니까 그래 이제 그 만개인가 천개인가는 모르겠네.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나는 그 네이 크로바를 가지고 있거든. 그 총재님께서 행운의 크로바를 그때 이렇게 그때 이제 현실적으로는 자급자족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그것을 필요해서 총재님께서 평상시에 이제 그 네이 크로바를 산에 가서 땄다 하더라고. 땄는데 그것을 못 와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 준 사람에게 이제 내가 사인 받아놓은 게 있어요.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 1000사람 정도인가 모르겠네요. 1000사람, 10,000사람은 안 될 거야. 100만원, 한 사람에 100만원이니까. 요즘 축복 100만원 하듯이. 그 당시에 그 네이 크로바가 100사람은 넘었고, 1000사람 정도 될 거야, 아마. 1000사람 같으면 100만원에 1000이면 얼마고. 100만원짜리가 10사람 같으면 1000만원이고, 100사람 같으면 1억이고, 1000사람 같으면 10억이고, 10,000사람 같으면 100억인데 100억까지는 안 되고 한 1000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개수는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2017년도에 그 하늘궁 그거를 지금 현재 총재님께서 계시는 그것을 정축을 했고 2018년도부터 신도수가 많이 몰렸다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분이 많이 몰리고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2019년에 쉽게 말해서 이제 국가혁명당을 창당을 했다 이 말이에요. 창당. 그러니까 크로바는 한 1000명 정도 되겠네 말이에요. 네이 크로바, 행운의 크로바를
총재님께서 평소 한 1000개 정도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 그걸 내가 사인 받아놓은 게 있다고. 내가 그 크로바를 했으니까. 그리고 아이고 이거 비가 와가지고 피했더만은 아이고.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국가혁명당 창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 킨텍스에서 하고 무기로 굽이치가지고 이제 2020년 이제 들어오는 거지. 2020년에 4월 달에 이제 4월 총선이 있었고, 금년 2021년도 4월 7일 날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고, 내년 3월 달에 이제 3월 9일 날에 대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무기천지 한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남진이 노래 보면은 봄이면 그 님과 함께라는 노래가 있다고. 우리 젊었을 때 많이 들었거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도네. 그 노래가 있어요. 그렇게 가사가 그래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 되면 풍년되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님과 함께 아주 크게 유행했던 노래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에요. 봄이면 씨앗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린다. 그게 생장성의 원리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생장성의 원리라고. 그 손목도, 손가락도 보면 세 마디로 돼 있잖아. 생장성. 하나, 둘, 셋. 손가락 이를 보면 마디가 세 마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씨앗을 뿌리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꽃이 피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열매를 거둔다고. 그러면은 무기천지 한문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무술기해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기해년에 창당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에 씨앗을 뿌리는 단계로서 이제 21대 총선이 있었다고. 그때 우리 저게 257명의 이제 우리 후보자들이 중심에 뛰고, 또 그 다음에 한 1000명 조금 넘는 분이, 정확한 숫자도 알아야 되는데, 그 1000명 넘는 그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이 있다고. 그분이 있고, 예비 후보도 등록 안 했지만은 그 1심으로 그 선거운동에 도와주신 우리 당원들이 있다고. 아주 열심히 했다고. 똘똘 뭉치가지고 허경영 총재니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좀 죽을 돈 살 돈 모르고 그 3.3 정책 홍보지를 가가호호 전부 다 돌리고 또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게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고. 3.3 정책을 씨앗을 뿌리는 단계다 말이야. 뿌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는 뭐 그게 이제 결과로서 봐서는 그 당선이 아무도 없지만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과정. Life is process. 인생은 과정이라고. 씨앗을 뿌리는 단계는 이제 지나갔다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4월 7일에는 열매를 이제 여름이면은 이제 꽃이 피잖아. 서울시장 선거에 야 이거 당선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하여튼 꽃이 피었다고. 그러니까 숙성하는 기간이 이제 발효하는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거든. 들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생장성 이제 열매를 이루는 그것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그러면서 이제 2020년 작년이지. 작년 그게 총재님께서 이제 신년사에 아까 내가 낮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총재님께서 이제 하신 그 시가 있거든. 그러니까 배경 제천 대내우고 배경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제천 하천가에서 대내우 대는 기다린다 이 말이야. 내우는 폭우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비를 기다리는데 배경이 제천에서 있는데 뭘 하느냐? 내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축은 줘서 네 백령이다 말이야. 축은들이 그 미꾸라지 새끼들이 뭐 일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축은 조소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조소를 하냐 하면은 목적어가 이제 축은들이 조소를 한다 동사고, 목적어는 네 백령이라고. 니는 진흙밭에 있는 배경을 조소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흙밭에 배경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희한하게 생겼잖아. 안 그래요? 이거 뭐 뻘밭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못 알아보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뻘밭에 있으니까 못 알아봐요. 이게 뭐 흙구덩인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뭐 용인지 뭐 흙더미인지 뭐 전혀 못 알아보는 거야. 못 알아봐요. 흙 속에 파묻혀가 있으니까 이게 농의 윤인지 뭐 뭔지도 못 알아본다고. 전혀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 허경영가 뭐 이때까지는 뭐 황당무계한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성추행 뭐 이렇게,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사기꾼, 그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죠. 어떤, 네, 참 실명을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어떤 모 교수님, 그분 훌륭하신 분인데 좀 허경영 총재님의 삼상 공약을 보고 이 사람이 뿅 가가지고 뭐 국립대학교 교수직도 사표 쓰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도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는가 하면 허경영 총재님이 내가 볼 때는 한 100분의 1 정도 알아봐요. 어떤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님 이름하고 그 교수 이름을 차마 이야기를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그런 사람들도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막 지지를 해요. 하는데 100분의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지를 하는 거야. 그 옛날에 그 진시황이 말이야, 진시황의 무덤을 이렇게 파헤쳤다 하더라고. 파헤쳐 가지고 막 검은 보화를 막 혼자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것은 진시황 원 무덤에 한 1000분의 1밖에 안 된다더라고. 그렇듯이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딴 사람들이야 말로 해서 뭐 하겠느냐고. 전혀 못 알아본다. 죽은 조선 네 백룡이라. 허경영 하면 아이고 허경영이 뭐 아이고 이거. 그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자기 처갓집에 가는데 자기 마누라하고 조건이야. 당신 가면은 분명히 또 허경영 이야기할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 사람은 허경영 빼고 나면 시체니까. 그 사람에서 허경영 빼고 나면 그 사람은 시체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 세상 천지 만물 모든 사회 현상의 총결론은 허경영 총재님의 출현이고 허경영 총재님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이 굴러간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것의 결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허경영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허경영 총재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려면은 그 처갓집에 가고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이제 온나 이제 이래 된다고. 그런 조건에서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허경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느냐고. 조소를 하느냐고.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하거든. 이 사람들이 왜 모르냐면은 종교가 없거나 있어도 종교를 졸업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허경영 총재를 바로 알아본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그런 정도로 어렵다고. 기독교가 엄청 좋아요. 기독교가. 나는 기독교에 엄청 심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인가 5장 23절인가 16절인가 확실할지 모르겠네.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황경직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늘 기뻐하라.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이 그분의 좌우명이에요.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라. 얼마나 그 좋은 말이냐고. 이제 그런 그 기독교에 이제 그 끝에 가면은 그건 이제 졸업해요. 그러나 그렇게 참 나는 말을 하다 보면은 옆길로 가서 다시 이제 앞길로 와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옆길로 가버렸냐. 그래, 생장성의 원리로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백천, 대경제천 대내우인데, 내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추군 조선 네 백룡이단 말이야. 추군들이 이 백룡을 못 알아보거든. 뿔밭에 있으니까. 진흙밭에 있으니까. 진흙하고 섞여 있으니까 못 알아본단 말이야. 못 알아보면서 조소를 하고, 아주 안 좋게 생각하죠. 성추행이다, 무슨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하지.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 강의를 듣고도 못 알아본다는 것은 그분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삶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첫째는 문학의 단계가 있다고. 문학의 단계. 문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시와 그 다음에 음악, 그 예술이지. 예술을 하고 시, 뭐 수필, 소설, 뭐 문학 이것이 그런 것을 이렇게 침참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 동물에서는 조금 멀어진다고. 동물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토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음악이 사람으로 하여금 신성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베토벤의 그 환희의 그 9번 교향곡, 합창 교향곡이지. 그런 걸 듣는다든지 핸델의 메시아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영화스러운 그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음악을 들으면 그래 된다고. 그래서 사람의 이 목적이 인간이 태어난 이 목적이라는 것은 자아 완성의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거든. 그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랬다고. 그리고 이제 또 문학의 세계에 이제 이렇게 침잠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문학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오니까 어떠한 행위를 결과가 받게 되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결과 저렇게 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가서는 뭐냐니까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이 결론 아니에요. 그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게 문학의 결론이거든. 그러니까 권성징악이라고 할 수 있거든. 사람은 착하게 살자. 조폭들이 그렇게 말한다. 착하게 살자. 좋은 일을 행하고 말이야.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고 적악지가는 필요여항이다. 이런 것을 그 문학을 보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일이다 말이야. 어제 저 오바마가 말이야. 오바마가 61년생이니까 올해가 자기 회갑인데 지금 하나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확인을 못 하고 있어요. 그 무지개도사도 거기 언급을 했는데 하도에 이제 그 유튜브 볼 게 많으니까 그건 아직 확인 못 했는데 오바마가 지금 이제 어떤 그 미국 보도에 하면 총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거든. 하도 이제 그 관타나모 끌려가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니까 말이야. 뭐 자기가 이제 자기 재상을 이렇게 부르라 그러니까 임마 내가 임마 오바마야 이렇게 하니까 저 오바마 같은 소리 하고 이제 임마 지금 이거 임마 지금 군법을 시행 중이야. 반란법을 시행 중인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성질이 나서 길길이 뛰다 보니까 말이야. 총 맞아 죽었다더라고. 그리고 자기 자기 부인은 그 약물 중독을 해가지고 그 독극물로 투여해서 죽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아래는 그 뭐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게 뭐 나타났는데 뭐 톰 행크슨 그 영화 배우도 관타나모 끌려가가지고 지금 이제 뭐 이미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뭐 있다고 하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뭐 그 무지개 도사님 말은 너무 앞질러 가는데 하여튼간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도 언젠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 그 시간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 정확한 그게 나오니까. 오바마가 지금 현재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는 또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하여튼 뭐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이랬으니까. 하여튼 그 오바마가 거기 보면 아래 그 저게 마이클 장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 60 이제 환갑 잔치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초저녁부터 낮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1시에 끝났는데 거기가 이제 마리아나를 막 피우고 화장실에는 비아그라도 있었다 막 그러더라고. 그럼 성적으로 좀 난잡하게 행위를 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인간이 태어난 이 목적, 삶의 목적을 인격 완성해 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홍서원에 나와 있잖아요. 불교의 사홍서원, 또 기독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이것이 기독교가 가야 될 길이고, 불교의 가르침은 귀일심원에서 이익 중생하라. 이익이 글이라고. 그러니까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여러 사람을 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은 결국 가서는 이제 성불이 인생의 이제 목적이 되는 거죠. 불교로 봐서는 그 자아 완성이라고, 인격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두지 않으면은 사람이 자꾸 밑으로 처진다고. 처지게 되면은 결국 뭐냐 하면은 이제 향락을 누리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맨 처음에는 이낙연이가 막걸리를 많이 마셨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술을 마시게 돼. 술을 마시게 되고, 와인을 마시게 되고, 또 양주를 마시게 되고, 그보다 더 독한 것을 마시게 된다고. 그러게 보면은 이제 마약을 찾게 되고, 마약도 마리아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생글생글로 나간다.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여자를 찾게 되고, 마리아나 그러니까 술, 여자, 마약 이것이 이제 따라다닌다고. 그래 하다 보면 여자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어린애를 이제 찾게 된다고. 쉽게 말해서 영계.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어린애들, 까늘라들이야. 13살, 12살 뭐 이런 아주 어린애를 데리고 이렇게 논다고. 15, 16 이런 애들. 하여튼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그게 향락이 극치가 되는 거지. 섹스 하는 거. 이제 이런 데를 가다 보면은 사람이 밑으로 처진다고.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허경영 총재는 바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격 완성에다가 뜻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돈 땅땅땅땅.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고액 변호사들 이 참 진짜 때려 죽일 놈들이라고. 내가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은 정신 지교대에 보내야 돼. 서울대 고대 연대가 있고 지교대, 지도자 정신교육대 줄여서 지교대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고액 변호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변호사는 도태돼야 될, 앞으로 없어져야 될 그런 직장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피아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소속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물리는 사람들, 대한민국 예산을 99%를 주물리는 사람들, 미국으로 치면 월가에 있는 사람들, 요거야. 요걸 한번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이제 물질에 이제 탐을 하는 거든. 그러니까 물질에 탐을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야. 내가 하다시피 범소이상은 개시해망이고 약견재상 비상면에 적견 예리다 말이야. 이것을 깨쳐야 된다고. 중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 지식이 안만 많으면 많으냐고 중도를 못 깨치면 그건 바보 멍충이잖아. 이 지구 전체를 다 준다 하더라도, 이 우주 전체를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환상의 세계야. 하나의 환상의 세계라고. 그것을 잘 깨쳐야 돼요. 약인 용료지. 내 그런 말을, 이 말을 하도 내가 많이 했어. 더 이상 할 수 없다. 약인 용료지 3세 1체불 응작 여시간 하라. 일체 유심조다 그랬단 말이야. 응작 여시간 해라. 응관 법계성이지. 응관 법계성.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추군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추군에 대해서. 추군들이 조소를 하는데, 의경영 총재를 조소를 하는데, 이 추군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인간의 그 목적을 가장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 종교론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뜻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무변서원도가 있어야 돼요. 스님이라면 이걸 모르더라고. 스님이라면서 중생무변서원도 정신이 꽉 차면은 그런 것이 꽉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모르는 스님들, 또 모르는 대학 교수들, 또 일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휴군들이야. 휴군이 이제 제 하천가에 있는 그 뻘밭에 있는 허경영 총재님을 조소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고. 허인 또는 신인 같은 말이에요. 신인 허경영 총재님께서 포구 속에서 허인 포구 성평국이단 말이에요. 허인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포구가 코로나라고 생각한다고. 코로나 사태가 작년 이 연두시를 낼 때는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이 안 됐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포구가 내우가 바로 코로나 같아. 코로나야.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됨으로써 뻘밭에 있는 그 허경영 총재님의 그 모습이 코로나 이후로서 자꾸 벗겨내는 거야. 벗겨내니까 이제 빗물이 자꾸 떨어지고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허경영 총재님의 본 모습이 지금 조금씩 드러난다고. 드러나요. 드러나가지고 결국 가서는 뭐냐 하니까 성평국, 성은 이룬다는 거거든. 평은 뭐냐, 평국이 뭐냐 하니까 대동세계라고. 지상성경세계, 불국토, 이것을 이룬다 이 말이야. 이룬다고. 포구 속에서 이룬다고. 즉 뭐냐,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 말이야. 생장성의 원리로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지. 성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그다음에 뭐냐, 필경 통일 전 세계란 말이야. 필경 전 세계를 통일해서 결국적으로 세계 황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미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되어 가는 그 과정을 지금 보는 것이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년에 이제 아까도 낮에도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993년 8월 12일 날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령으로서 금융실명제를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뭐 결국 그 금융실명제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는 내리막길이라고. 군부 시대가 독재는 했지만은 경제는 올라갔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분이 100가지 다 나쁜 게 아니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는 전두환 노태우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그 정도 어느 정도 경제를 좀 이렇게 복돋아놔야 된다고. 근데 또 민주화도 해야 되고 민주화를 하는 거는 좋은데 경제는 내리막길이라고.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해서 했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번 대선 후보자 토론 여기 이제 하는데 이때까지는 군소 후보자들 속에서만 했단 말이야. 서울에서도 서울시장 투표에서도 그래 이제 서울시장에 나갔을 때도 박영선하고 오세훈이 하고 있는 데서는 안 들어갔거든. 못 들어갔다고. 밑에 이제 좀 군소 후보 정당 이런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 돼. 이번에는 이 천지의 모든 기운이 다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때를 위해서 이 인류 역사가 이미 인류가 생긴 이 지구라는 별이 생길 때부터 이것을 프로젝트를 한 거라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 그 기운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흘러나왔고,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는 그 기운이 이렇게 몰아친다고. 몰아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천상 5% 이상이 처음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거하고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의 등장하고도 연관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류 언론이 바로 서게 된 거, 또 우리나라 언론이 바로 서게 되고, 이제 요런 함께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론조사에서 일단은 5% 이상이 나와야 이제 대가리급도 뭐 윤석열이가 나올지 홍준표가 나올지, 여기서는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뭐 추미애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안철수가 나올지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 속에 이제 들어가서 토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이번에는 반드시 그래 돼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 국민들이 까무라치는 거야. 이주열이가 온갖 무명시절에 서러움을 받고 있다가 자기 때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을 까무러치게 했듯이 허경영 총재께서 까무러친다고. 이미 폭우 속에서 까무러치게 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장사가 되는 데는 되지만은, 지금 이제 뭐 6시 넘어서 이렇게 뭐 2인 이상 못 모인다, 4인 이상 못 모인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자영업하는 사람은 경주 보문단지 아침 KBS 그게 나오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업장을 이렇게 못하는 거야. 못하게 되고 뭐 폐업하고 겨우 장사하는 사람은 적자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겨우 이제 견디는데,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1억 원의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을 준다. 그리고 준다는 거야. 이제 국민들이 또 작년에도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적지만은 20만 원씩 이렇게 받았단 말이야. 20만 원, 30만 원씩 받았고, 원래도 뭐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준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영 불가능이 아니다 말이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았으니까, 정부에서도 돈을 준다는 것은 알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발효가 됐다고. 그런데 1억 원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총재님께서 설명을 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가의 예산 70%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국회의원 수로 300명을 100명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천여 명에게 지급되는 세비 8,504억 원 등 1조 8천억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돌려주겠다 이야기하거든.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 무보수 명예적으로 한다. 국회의원들 무보수 명예적으로 하고, 세비는 1조 8천억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지자체 선거 폐지,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서 지교대, 지도자 정신교육대 보내겠다. 이것을 공약으로 뜯어버리는 거야. 우리 당선이 되면 뭐냐고.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지. 그리고 이제 이것을 무슨 돈으로 줄 거냐. 그럼 예산 절감해서 주고, 그 다음에 36가지 종류의 세금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통일함으로써 이제 300조인데 이제 아래는 400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400조 원의 돈이 창출된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천지의 모든 기운이 이제 응기돼서 그런 말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확신을 한다고.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때까지 참 바보 온달인 줄 알았는데 천재 온달이구나. 바보 허경영인 줄 알았는데 천재 허경영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 이런 모든 바람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바람을 일으키는 주역들이 누구냐 하니까, 지금 국가혁명당에 지금 아주 추울 때, 더울 때부터 추운 날에 이제 우리가 그 삼성 살리기, 상속세 폐지 활동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요즘 이제 허경영 그 알리는 그 띠지, 그 각 산에 이제 등산길에 이렇게 붙이시는 분들, 그리고 또 홍보 활동을 지금 하시는 분들, 지금 지하철에서도 막 거리에서 있고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허경영을 알리고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가 이제 폭발적으로 가서, 올 12월 달부터는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 이제 11월 달, 뭐 그게 언제인지부터는 중요하지.
이재명이나 윤석열이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한 사람은 허경영 총재는 올라가고, 두 사람은 내려가고, 결국에 이제 당선이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이 된다. 지금 서민들은 지금 이제 금리가 또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엎친데 덮친데, 이제,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만든다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렇게 시절이 막 청년들 자사 일보 직전까지 가고 말이야. 지금 진짜 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이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음성을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것이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이어지는 거야. 생장성. 총선에서는 생이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 선거는 성이다. 무기천재 한 분이 지나고 무술기해인이 지나고 이제는 당선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에서 멈출 게 아니지. 세계 황제를 향해서 이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남아 있는데, 내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되시고 이제 그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 이내로 1억 원을 주게 되고, 그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서 말이에요. 그 뭐 국회의원 선거를 할 게 아니고 주위에 이제 추천을 받아서 100명의 임시 국회의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폐지시킬 법은 빨리빨리 폐지를 하고, 또 새로 만들 법은 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당 지원금 제도 폐지, 폐지할 게 오죽이나 많느냐고. 두 번째가 뭐야, 그게 저게 세 번째가 정당 지원금 제도 폐지해가지고 연 500억 원을 이렇게 폐지하잖아요. 500억 원의 정당 지원금을 국민 배당금으로 돌려주게 되고, 지자체 선거를 폐지시킨단 말이에요. 지자체 선거 폐지, 지자체 단체장은 이제 대통령 임명제로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빨리빨리 폐지가 돼야 된다고. 여성부 통일부 빨리빨리 폐지시키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임시 국회의원들이 지금 아마 그거는 이제 총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100명. 이거는 이제 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다고 볼 수 있겠지. 그건 이제 천사 테스트를 하든지 주위에 이제 인망 있는 분들 나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아마 준비가 돼가지고 허경영 총장님께서 한다 그러면은 막 일사천리로 막 팍팍 밀어주는 이런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천지에서 100명을 선택해가지고 밀어붙여버리면 막 통과야 그냥.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확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이끌어왔던 민족이고, 또 인류 문화사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그 풍수 지리적으로 이래 보더라도 이 전 세계의 핵심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도덕군자가 나오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진인으로 오신 모든 예언가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대신인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룬다. 허경영 총재님 아니냐고. 총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간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확 바뀌어야 되거든. 지금 이제 무슨 기존 있는 대한민국을 뭐 인테리 해가지고 내부 수리해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이 전두환이가 만든 법을 지금 헌법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중 전두환이가 되기 전에 유신헌법이었다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을 했는데 전두환이가 정권 잡고 유신헌법을 없애버렸다고. 폐기시켜버리고 새로 제정을 했다고. 제정했는데 지금 전두환이가 만든 법이 이제 한 40년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맞아. 그래서 이 전두환이가 만든 법을 없애버려야 돼. 폐기시켜버리고 새로 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거 이제 총장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고. 헌법을 다 하고 뭐 법학 신인이시고 법대를 놓으시기 때문에 다 준비가 돼 있다고. 파주평양시를 보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산맥에 맥이 떨어진 것을 풍수지리적으로 맥을 잇기 위해서 텐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완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청계천 지구를 복개를 해야 되는데 복개
복개 그 청계천이 이제 그 위로 보면 사람으로 좀 배를 갈랐으니까 죽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비보풍수를 해가지고 그 박민찬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분은 항상 그 청계천을 비보풍수를 해서 그걸 막아야 된다 얘기하는데, 총재님은 박민찬이가 풍수를 공부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보면은 거기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청계천 그것도 이제 복개를 할 거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를 풍수지리적으로 다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머릿속에 다 구상이 돼 있고 말이야. 파주 평양시 그 부근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신서울이 거기에 생기고, 지금 있는 서울은 구서울이 되고 경기도 전체가 이제 서울이 된다는 거 구상을 다 짜놓으셨다고. 그 구상만 짜놓겠느냐고. 그 100명의 어떤 핵심 되는 분은 이제 이미 다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잖아. 총선에 딱 아무도 안 됐을 때 그때 야 이거 가짜다 짜다 이래가지고 나간 사람도 있었을 거고, 거기서 일단 한번 걸러냈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시장에 이제 이번에 낙선됐을 때 그때 또 무엇이 안 됐다 이래가지고 또 걸러냈단 말이야. 또 세 번째는 이번에 모 교수와 모 스님을 통해 가지고 말이야, 무엇이 하늘국에 무엇이 어떤지 내 말을 참아 못하겠네. 그래가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한번 싹 걸러내고 그 세 가지를 다 통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결같이 그 모든 것을 일이 있어도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한결같이 지지한 사람들, 하여튼 뭐 그런 분이 있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총재님의 이제 핵심 중에 핵심 해가지고 그 법안 통과할 거는 버뜩버뜩 통과시켜야 된다고. 없앨 거는 김영란 법, 쌍벌죄 이런 거는 빨리빨리 폐지하고, 노조 같은 소리 하고 이제 있네. 노조 이런 거는 쉐리빨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33가지 공약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모병제 이런 거는 징병제 빨리 폐지하고 말이야. 농약 공장 없애버려. 농지 거래 허가제 지랄하고 잡았는데 없애버려. 대한민국의 전교도소 한 군데만 놔도 싹 없애버려. 수능시험 없애. 빨리빨리 통과시켜버린다고. 그렇게 안 하면 5천년 만년 가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달 만에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억 원씩 딱딱 주고 말이야. 배당금 바로 줘버려야 된다고. 총알처럼 나갈 거야 그냥. 그 징기스칸 부대가 말이야, 시리아 서유럽을 치고 나갈 때 말이야, 바람처럼 빨아놨거든. 바람처럼 번개처럼 번쩍번쩍하게 나가듯이 그렇게 해 나간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 4일 근무하고 또 금토 일은 또 하늘궁에서 계시면서 또 모든 사람들은 접견하고 또 모든 말을 다 들으니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또 하늘궁도 짓고, 또 그래 되면은 뭐 사람들이 신뢰성이 생길 거 아니에요. 대통령 되시고 코로나 긴급생계 지원금 받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듯하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게 예산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 2천조 하고 36가지 세금을 이제 한 가지로 줄임으로써 400조 원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400조고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제 또 400조고 그래서 2,800조인데 그 외에 또 많아요. 비트코인이 합법화해서 100조고 되고, 카드 사용을 해서 100조가 있어요. 그리고 기아자금 900조가 있다고. 그것을 또 찾아오게 되고, 또 조금 시간 지나면은 유엔 본부를 우리나라로 판문점에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유엔 분담금을 받게 되면 그것도 500조 원이 됐다고. 그 외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됐잖아요. 대통령 취임할 때 이제 그런 것을 아마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오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늘궁 영성센터가 대한민국에 수천 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 저 지역에 말이야, 완전 천사 1억이 아니라 10억을 한데도 돈 싸들고 온 사람이 천지백갈이 거단 말이야. 당분간은 1억 받겠지만, 하여튼 그게 이제 이게 현실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레 그 8월 18일 날 행주 허첩에 이제 기념 행사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고 무한한 영광이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낮에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무리 뭐 직장이 중요하고 뭐 하더라도 갔다 오잖아. 그렇듯이 그날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중요한 날이라고. 그는 후천, 이제 앞으로 약 1000년 정도의 천년왕국이 생기는데 자자손손 내가 행주 허첩에서 허경영 총재께서 대통령 되는 그 선포하는 그날에 내가 그 역사의 한순간에 같이 있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석을 해서 말이야.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그 영상이 이제 다 찍혀서 나가니까 이야, 이거 뭐 허경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천사 테스트 해보라고. 가야 됩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가야 된다. 그러지 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오늘 뭐 내 나름대로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봤습니다. 내 보는 사람은 뭐 한 구독자 수가 한 몇십 명 되는데 적으니까 좋아요. 이제 참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가장 큰 일이 이제 지금 하늘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다고.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제 허경영 총재께서 정식으로 8월 18일 날 행주 산성에서 이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재밌는 구경이 많이 생기죠. 모든 일이 사필기정이니까 많이 생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오늘 뭐 불복을 하느냐 경선에 나가서 말이야. 쉽게 말해 이재명이가 된다 하면은 그 이낙연이가 불복해가지고 자기는 딴 데 갈까 싶어서 그러지 말자 막 그래서 샀는데 민주당에서 두 사람이 나갈지도 모르지. 이재명이 하고 이낙연이 같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지금 있고 지금 뭐 야권에서는 뭐 윤석열이는 윤석열대로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또 나머지 홍준표는 홍준표대로 이렇게 나올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모든 판도는 허경영 총재님의 손안에서 놀고 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되게 유리하게끔 돼 있고 국내 문제도 그렇고 국제 문제도 그래요. 국제 문제 특히 미국이 중요하다고. 딥스테이트 세력이 이제 언제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뭐 꼬리를 내렸느냐, 트럼프가 언제 이제 빨리 복귀가 되느냐, 이것도 우리나라하고 중요한 문제죠. 지금 터질기 임계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부정선거 발표하는 거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또 금리까지 인상을 하게 되고 물가도 오르게 되고 이렇게 이제 이리저리 서민들이 이제 폭발하는 것만 남았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수직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 말이지. 자, 이상 내 기록을 남겼습니다.